안녕하세요. ETF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선택한 ETF가 미래의 수익률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일 겁니다. 그래서 0.1%라도 더 수익률을 내려고 운용 보수가 가장 낮은 ETF를 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이 광고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ETF 투자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 어디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과세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ETF의 세금 체계를 이해하면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식을 거래할 때 세 가지 세금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입니다. 먼저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2021년 기준으로 0.23%의 세금을 내는데요. 이 세금은 ETF를 매도할 때는 면제됩니다. 그러면 남은 세금은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있는데요. ETF의 과세 대상은 매매 차익과 분배금으로 나뉩니다. 기업이 돈을 벌고 투자하고 남은 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배당이 있죠. 비슷한 개념으로 ETF에 분배금이 있는데요. ETF를 통해 투자한 기업의 배당을 받거나 채권 ETF의 경우 이자를 받을 때 ETF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을 나눠줍니다. 이 분배금에 대해선 15.4%의 배당소득세를 과세합니다. ETF를 팔아 매매 차익을 거두었을 때 배당소득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내 주식형 ETF는 매매 차익을 통한 세금이 면제됩니다. 코스피 200 등 시장 대표 지수를 추종하는 ETF와 2차전지 배당주 ETF 등 국내 주식만 담고 있는 ETF들이 포함됩니다. 레버리지 ETF나 인버스 ETF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주식형 ETF, 국내 주식형 ETF를 제외한 국내 상장 ETF, 해외 상장 ETF로 구분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주식형 ETF의 경우 ETF 분배금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코덱스 200 ETF를 100만원치 산 다음 분배금을 총 2만원을 받고 13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하면 분배금 2만원에 대한 15.4%, 즉 3,080원을 배당소득세로 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배당소득세는 분배금을 지급할 때 원천 징수됩니다. 30만원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내 상장 ETF 중 국내 주식형 ETF에 해당하지 않는 ETF는 분배금과 매매 차익에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ETF 분배금에 대한 세금은 ETF 분배금과 보유기간의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과표 기준가는 ETF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날짜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매 차익에 관한 세금도 ETF 매매 차익 보유 기간의 과표 기준가 증가분 중 적은 금액의 15.4%의 배당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ETF를 100만원치 산 다음 분배금을 총 2만원을 받고 130만원에 전량 매도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표 기준가 증가분이 분배금 또는 매매 차익과 같거나 많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분배금 2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는 3,080원입니다. 매매 차익 30만원에 대한 배당소득세 15.4%는 46,200원입니다. 배당소득세는 원천 징수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한 금액이 계좌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은 국내 주식형 ETF가 아닌 국내 상장 ETF에 투자해서 얻는 투자소득을 비롯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46.2%의 높은 세율로 과세되기 때문에 투자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을 비롯한 해외 상장된 ETF가 있는데요. 분배금에 대해서는 다른 ETF와 동일하게 15.4%의 배당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매매 차익은 다른데요. 해외 상장된 ETF는 세법상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 배당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소득세율은 22%입니다. 단,
연 250만원까지 기본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매매 차익이 250만원 이하라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분배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만 내게 됩니다. 양도소득 신고를 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도 피할 수 있으니 투자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해외 상장 ETF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 절세 팁은 연금계좌의 활용입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활용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 1,800만원의 한도로 투자 가능합니다. 운용 수익은 과세 이연이 되고요. 따라서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할 때 3.2에서 5.5%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되는데요. 종합소득이 1억 원 이하이고 만 50세 이상의 경우 200만원의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됩니다. 이 추가 한도는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가능합니다. 국내 상장 ETF만 거래 가능하고요.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는 제외됩니다. 두 번째 절세 팁은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3년 이상 만기로 연간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 가능한데요. 2월 적립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 1,000만원을 넣었다고 하면 다음 연도에 3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겁니다. 만기까지 유지 시 수익금의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9.9%로 분리과세됩니다. 자격은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가 가능하고요. 국내 상장 ETF만 거래 가능합니다. 세 번째 절세 팁은 연 250만원의 양도소득세 기본 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250만원 공제는 매해 쓰지 않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해외 상장 ETF를 통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 상장 ETF에 대한 기본 공제가 없어질 계획이나 아직 시점은 불투명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ETF의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세금 체계와 공제 한도 등 기본 내용을 알고 절세할 수 있는 계좌를 통해 투자해서 더 큰 성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